반갑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요, 이번 토요일까지 숙제를 뭐 할 거냐면, 토요일날 문제풀이 2시간 하잖아요. 지금 제 생각은 1장은 좀 뒤쪽에서 할 거고, 연습 문제, 정석, 그러니까 정석 연습 문제를요, 그러니까 선생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정석 연습 문제를 일단 이번 방학 동안에 방학하기 끝나기 2월달 끝까지 미적분이랑 확통만 끝나면 거의 뭐 서울대 붙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니까 정석 연습 문제를 2장, 3장. 2장이 순열이었고요. 3장이 조합이었거든요. 이거를 우리 그 토요일 날까지 숙제로 할게요. 토요일 날 6시 반에서 8시 반까지 요거를 풀어오는 거로 할게요. 이것도 오답도 내자 그날. 오답 틀린 사람 내서 어떨까요? 우리 경찰대 어때요? 괜찮아요? 근데 너무 많나? 그 두 단원은 토요일까지 못할 것 같은데. 못해. 그럼 한 단원만 할까요? 네. 한 단원. 그러면 순열 한 장만 할까요? 수아는 어떻게 생각하니? 수아야. 연습 문제요? 연습 문제 일단 기준이 연습 문제를 끝내야지 좀 단도리가 딱 되는 거라서 2장 하나. 순열 다음 주까지 좀 수연아 미안한데 2장 순열 전체랑 3장 반만 하면 안 될까? 반? 근데 토요일까지면 너무 많지 않나요? 너무 많네요. 내일도 학원 있고 토요일 아침에도 학원 있고. 그랬구나. 그러면 안 되겠다. 2장만 합시다. 그러면 토요일 날요. 토요일 날 2장 연습 문제 다 풀어오셔야 됩니다. 이거 밀리면 안 되니까요. 토요일 날 연습 문제 2장을 순열이죠. 거기를 풀어오는 거 할게요. 순열을 풀어오는 거로 할게요. 연습 문제 꽤 많습니다. 제가 풀다가 날라가고 진짜 며칠 전에 울고 싶었어요. 일단 다른 사람 의견 없나요? 다 괜찮나요? 우리 누구야? 종혁이 괜찮아요? 네. 가은이도 괜찮죠? 네. 2장만 할게요. 2장만. 우리 진원이는 어때요? 토요일까지 2장 다 풀어오는 거예요. 연습 문제만. 네. 왜냐면 이거를 딱 해야 될 것 같아서. 왜냐면 여러분들 이거 내가 무슨 생각했냐면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니까 요번 달 이거 다 연습 문제 끝내는 게 맞거든. 내 아들이 미안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공부 안 하고 공부도 열심히 안 하고 그런 애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 뭐 어떻게 공부 뭐 열심히 한다고 다는 아니잖아. 근데 이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열정이 느껴져서 딱 끝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근이랑 성현이랑 도윤이는 아까 성현이 문자 와서 막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리고 네 한번 해주세요. 졸고 있을까봐. 미안. 나영이는 어때요? 미안합니다. 나영이는 어때요? 괜찮아요. 저 2장 괜찮죠? 성준이는요? 괜찮아요. 수아도 괜찮다고 했고 수현이도 괜찮다고. 지우는 어때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성우랑 서준이는 어때요? 뭐 해야겠죠 뭐. 그렇죠. 우리 형아 해야 돼. 한다는 정도는 해야겠죠. 그럼요. 훌륭합니다. 그리고 성현이, 근이, 도윤이 다 말씀해 주셨고 고마워요. 그러니까 선생님 아들이 딱 공부하는데 막 졸고 그러면 안 될까봐 제가 약간 좀 그런 마인드니까 혹시 속상하면 미안하고 들어갈게요. 그러면 이제 들어갑시다. 오늘요 타이트하게 할 겁니다. 타이트하게 해서 여기 5장 한번 볼게요. 5장에서 그러니까 5장, 6장, 7장인데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내용은 5장 보시면 그냥 확률 우리 중학교 때도 확률 좀 했었죠. 그 내용이야. 지금까지 배웠던 순열 조합을 그냥 이용해서 하는 거지 중복조합도 안 나와요 사실. 그게 이제 있고 5장의 기하학적 확률 이런 얘기는 그냥 듣다 보면 돼요. 그러니까 기하학 그림으로 확률을 구한다는 거죠. 전체분의 이렇게. 그다음에 여사건 97페이지의 여사건은 너무 이쁜 겁니다. 너무 이쁜 거고 그 다음에 6장 얘기하면 덧셈 정리 중에서 이제 여사건이 있고 그런 얘기 있어요. 그러니까 덧셈 정리. 그 다음에 7장에서 우리가 곱셈 정리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새롭게 오늘 조건부 확률까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이랑 우리가 서두에요. 제가 어떤 얘기를 떠들었었냐면
서두에 이런 얘기 떠들었죠. 선생, 우리가 순열과 조합을 공부하기로 했는데 일단 뭐 주저리 이렇게 있었고요. 두 번째, 독립과 종속을 구별하는 거야. 근데 독립 배우기 전에 조건부 확률을 배워요. 그러니까 오늘 진도는 아마 조건부 확률까지 나갈 거고, 요게 좀 숙제로 좀 잡히면 다음 시간에 살짝 하면 여기 다 끝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 다음 주 화요일 날 이 통계를 한 반 이상 나갈 거야. 알겠습니까? 통계. 우리 서우야, 통계 왜 배우지? 써 있잖아요. 자료 해석? 자료 해석이야. 그러니까 자료 해석하는데 도구가 있어.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나중에 자기가 뭐 배운지 모르거든. 그래서 순열조합은 엄청 강조를 많이 했죠. 그래서 두 가지, 뭐 합의업체, 고해업체를 이용하고 중복조합,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테마였죠. 근데 내용상으로는 반장부반장 이렇게 얘기했죠. 뭐 순열조합, 해협 이렇게 했고, 통계로는 자료 해석인데 도구가 평균이랑 분산이야. 평균은 뭐 평균이 높아요. 그럼 공부를 잘하네. 이런 얘기 하죠. 평균이 낮아요. 공부를 못해. 이런 대표값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분산은 유식한 말로 산포도라고도 얘기하고 퍼져 있는 정도야. 그러니까 이 자료가 어떻게 퍼져 있는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야. 그 기준도 평균이랑 가깝게 퍼져 있는지, 평균과 멀리 떨어져 있게 퍼져 있는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통계입니다. 그래서 통계가 서우야, 네. 이산 가족이 뭐 어떤 가족이지?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별량들이 떨어져 있는 것이 우리가 배울 이산확률 변수고, 근데 별량들이 이어져 있어. 그런 거리가 연속 확률 변수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우리가 크게 통계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추정인데, 추정은 없고, 이렇게 없네. 그러니까 추정을 또 이렇게 배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통계는 화요일 날 하면 반 이상 나갈 겁니다. 화요일 날 반 퉁 치워버리면 금방 나가요. 이건 금방 나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 대신 여기서 이제 통계에서 그래도 한번 주저리 좀 할게요. 왜냐면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잡아야 되니까, 여기도 우리 확률 변수 평균이 이런 모양이에요. 어떤 거냐면, 이게 중요해요. 평균은 X1, P1, X2, P2. 요게 근간이야. 이렇게. 요거가 있죠. 우리가 중학교 때 도수 분포를 배우잖아요. 전체 그냥 통째로 나누는 거. 근데 확률 분포 너네 중학교 때 상대 도수 배웠니? 서우야? 배웠던 것 같아요. 그쵸, 저 뭐 다 전체- 까먹긴 했는데. 그게 이제 확률 분포야. 그러니까 상대 도수로 하나씩 곱해놓은 걸 우리가 확률 분포라고 하고, 덩어리로 이게 한 걸 우리가 도수 분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근데 확률 분포가 이렇게 많은데, 이거 확률이 이렇게 있죠? 근데 확률이 두 개만 있는 거를 우리가 이항 분포야. 그래서 P가 확률이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1-P야.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뭘 배우냐면, 우리가 이항 정리했듯이 NCR이 P의 R, Q의 N-라는 이항 분포 확률을 배워요. 똑같죠, 이항용이랑. 그 얘기를 배우고, 그게 이제 우리가 이항 분포입니다. 그래서 이제 독립시행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얘기했죠? 독립시행은 뭐냐면, 어떤 사건이 항상, 그러니까 주사위의 눈을 던질 때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무조건 6분의 1이잖아. 변하지 않아. 그럼 일어나지 않는 확률은 1-6분의 1, 6분의 1이니까 6분의 5거든요. 이 두 개 갖고 장난치는 거. 그게 독립시행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확률이 P의 R 쓰면은 NCR의, 아이고 좋아라. P의 R의 Q의 N-야. Q가 바로 1-P겠죠. 그래서 이항정리, 독립시행, 그 다음에 이항부가 똑같다는 게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일단 오늘은 조건부 확률까지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숙제를 해오면 여기는 금방 나가요. 금방 잡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드디어 또 여기다 요까지 한 큐에 나갈 수 있습니다. 화요일 날. 그러면 이것도 얼추 이걸 숙제를 해와서 잡히면 밑에 부분도 그냥 금방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전체적인 안목을 잡아요. 그러니까 다른 단어는요 그냥 열심히만 하면 중요하지만 여기는 해도 헷갈려. 그러니까 여러분 딱 봤을 때 내가 지금 순열과 조합을 갖고 주저리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독립과 종속을 지금 이제 얘기할 거고, 다음 시간에 통계라는 단어를 이걸 반 동안 한 번 수업하면 여기까지 다 끝낼 수 있어요. 그러면 한 번 더 하면 여기 전체를 다 끝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금방 나가고, 금방 나간 다음에 최종 목적은 뭐냐? 1장이 뭐였죠? 1장을 우리가 첫날 배울 때 연습 문제도 안 했어요. 이 연습 문제는 마지막 날이랑 그 전날 이틀 동안 제가 컨셉을 마지막 날과 마지막
전날까지 해서 1장 연습 문제까지 샅샅이 다 할 거야. 이거랑 그다음에 우리 센수학 그 뭐죠? 센수학을 뭐 했었죠? 우리가 그 수원 하에 맨 뒷부분에 그 연수 C단계까지 하기로 했잖아요. 그거를 맨 마지막에 할 거야. 그게 가장 까칠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진도는 여러분이 감사하게 일단 중복조합이랑 그거는 잘 해주셨어요. 고마워요. 중복조합 잘 해줬고 2학년이도 오늘 아까 방금 하면서 끝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내용을 나왔는데 지금부터는 뭐 내용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필기는 책에다 그냥 필요한 것만 깔짝깔짝 적을 거고요. 그리고 그냥 들어갈게요. 이제 떠들어 볼게요. 보자. 어디 들어가냐? 이제 오늘 제가 오늘 할게 여기 들어갑니다. 여기가 덧셈 정리가 아니죠. 여기 들어갑니다. 요거를요. 요 녀석을 일단은 필기를 좀 해봐. 어디다 필기하냐? 절대로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죠. 페이지 써볼게요. 페이지 몇 페이지? 79쪽. 79쪽 맨 위에다가 필기하세요. 맨 위에다가 정석 79쪽 맨 위에다가 확률이라는 의미가 떠들어 볼게요. 용어보다 의미가 중요해. 그러니까 전체 사건에서 경우의 수, 전체 사건이 나오는 경우의 수에다가 해당되는 사건이 나오는 거를 경우의 수를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체 사건 좀 이따 정석책으로 설명해 줄 겁니다. 그래서 필기를 한 다음에 여기까지만 필기하세요. 왜냐면 좀 요까지만 필기하셔서 일단 중요한 게 단위가 일치한다는 게 뭐냐면 발생 빈도가 동일하다. 이 말이 뭐냐면 어느 날 비가 오든지 아니면 비가 안 오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똑같아요, 확률이. 이렇게 똑같아야지만 이거를 우리가 의미가 있어요. 뭐 이런 말도 사실 몰라도 돼요. 근데 그냥 그래도 명확하게 우리가 확률을 들어가는데 단위가 없고 이거 비율이죠. 비율인데 용어보다 의미가 중요한 거. 막 그런 사건 나오고 막 전 사건 나오고 뭐 별의별 말이 다 나오는데 큰 의미 없어. 그냥 머릿속에 전체분에 해당되는 사건 그게 구한다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해요. 근데 약간 좀 잘난 체를 하니까 단위가 일치해야 돼. 뭔가 발생 빈도가 동일해야 돼. 뭐 비가 오는 확률이 50%, 뭐 비가 안 오는 확률이 50%. 이게 동일해야지 이런 게 확률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필기하시고 제가 책에다가 바로바로 할 겁니다. 페이지 넘겨서 일단은 필기하시고요. 대단한 내용 없습니다. 단위가 일치한다는 게 발생 빈도가 동일하다는 뜻인 거죠. 뭐 말씀하세요. 미안한데 뭐라고요? 단위가 일치한다는 게 발생 빈도가 그렇죠. 동일하다. 맞습니다. 고마워요. 잠깐만 마이크 좀 달게요. 근데 단위가 없다 그랬는데 경우의 수의 단위군요. 네. 그렇죠.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율이니까. 그렇죠? 네. 오케이. 이런 거 좋은 질문입니다. 이거 뭔가 의미적인 거니까. 근데 막 숙제를 안 해왔거나 막 이렇게 막 고민 안 한 걸 주면 나쁜 사람 아니고 그냥 진도가 좀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요거가 또 확률도요 파스칼이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건 적지 마세요. 제가 좀 다시 설명할 건데 파스칼이 어느 친구가 도박하는 애야. 도박하는 애가 어떤 오전 삼성제가 있는데 비가 와갖고 2대1로 마무리가 됐어. 돈을 어떻게 받아야 되니? 그 얘기를 한 게 이제 이 확률의 출발점입니다. 파스칼이 이제 정립을 한 거죠. 나 이것도 적을까요? 그냥 심심한데? 살짝 올릴게요. 뭐 이거? 파스칼이 이것저것 많이 했죠. 보니까. 파스칼이요. 그러니까 오전 삼성제로 이기기로 했는데 끝내기로 했는데 지금 뭐가 있냐면 필기 오케이. 보이시죠? 필기 못하신 분들 혹시?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비디오 미안합니다. 비디오 보시면 비디오래. 일단 확률의 개념이 파스칼이 이 친구가 이게 수리논술인가 어떻게 사실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한 건 아니지만 오전 삼성 그러니까 5번 시합했을 때 3번 이기는 거야. 필기하시면 들으세요. 3번 이기는 게 게임 끝나는 건데 뭐 2대1로 된 상태에서 게임이 끝났어. 그런데 이제 이걸 어떻게 배분하냐? 그러면 이제 얘가 이기는 경우가 한 번 이기고 뭐 첫 번째 이기고 그럼 끝낼 수도 있고 아니면 진 다음에 이기고 아니면 2번 져갖고 됐어. 그러면 이거를 3분의 2를 가지고 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 근데 이 파스칼이 말이 되냐? 틀렸다. 왜? 이게 똑같아야 되거든 발생 빈도가. 그래서 밑에 같이 정말 이기는 경우가 2분의 1이고 밑에 같이 첫 번째는 지고 두 번째 이기는 거 4분의 1이겠죠. 그 다음에 지고 한 거 4분의 1. 그래서 갖고 갈 돈은 4분의 3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파스칼이 도박하는 애한테 뭔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이제 확률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쌤 이거 밑에도 적는 거예요?
저 적으세요. 예, 그냥 적어놓읍시다 그래도. 그러니까 그래도 안 적을 사람 파스칼이 뭐라고 쓰신 거예요? 파스칼이 파스칼이 확률의 개념을 정립했다고. 정립. 글씨가 좀 그랬나 보다.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싶냐면 발생 빈도가 동일하다는 말. 똑같아야 되잖아. 똑같아. 그러니까 지금 요 우에 애가 잘못한 이유가 뭐예요? 3분의 2라고 했잖아. 가지고 가는 게. 근데 그게 아니라 4분의 3이 된 이유를 우리가 명확하게. 이유가 왜? 발생 빈도가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점입니다. 뭐 중복주한 만큼 절대로 어려운 거 없을 겁니다. 그냥 하다 그냥 흘러가듯이 그냥 하면 돼.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우리가 과거에 배웠던 그냥 순열조합 간단한 계산. 그러니까 수원 하 정도에서 나왔던 그 수원이 아니라 수학하에 거의 순열조합 나왔던 그 수준에다가 뭐 전체 일어나는 것 중에서 해당되는 거. 그게 이제 확률이거든요. 그거예요. 그냥. 뭐 대단한 내용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용어가 어려우니까 용어를 여러분들 예를 통해서 받아들이게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준비를 해왔고요. 서우 필기 다 하셨나요? 저 조금 나왔어요. 그럼 천천히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시고 우리 정리를 잘 합시다. 그래서 확률은 대단한 건 아닌데 뭐 대단한 얘기를 막 할 수 있는 그럴 필요 없고요. 그냥 요 내용은 전체 중에서 해당되는 거. 그거를 우리가 순열조합으로 푼다. 근데 이제 여기서 내가 하나 여러분이 좀 똘똘하고 아들같이 생각하니까 제일 중요한 딸이나 아들같이 생각하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발생 빈도가 동일해야 돼. 똑같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파스칼이 친구가 도박인지 뭔지 모르겠죠. 하여튼 이렇게 왔는데 틀렸어. 왜 틀렸냐 했더니 발생 빈도가 명확하지 않잖아. 애매하니까 이걸 명확하게 풀어갖고 4분의 3만큼 가져가야 돼. 이렇게 얘기해서 확률이 출발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케이. 쌤. 예. 저거 지금 막 OXO XX 막 이렇게 쓴 거는 그 2승한 팀 기준으로 한 거죠. 그쵸. 이긴 팀이 한 번 이기는 거. 지고 이기는 거. 둘 다 질 수 없는 상대가 이기겠죠. 둘 다 지면. 그 얘기죠. 근데 그거를 우회같이 하는 게 아니라 아래같이 해야 되겠다. 발생 빈도를 동일하게. 그게 중요하거든요. 동일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합사건, 곱사건 할 때도 그런 기준이 있잖아. 그런 게 되게 중요하듯이 여기서 발생 빈도 할 때도 정확하게 해서 얘가 확률이 요만큼이고 요만큼이다. 그런 얘기를 명확하게 했죠. 근데 이거 진 팀 기준으로도 값은 똑같이 나와요. 뭐라고요? 그 진 팀이 그 여기서 이긴 팀이 4분의 3 가져가야 된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진 팀 기준으로 하면 그럼 4분의 1로 나와요. 그러겠지. 반대니까. 그러니까 막 1억 원이 있어. 1억 원을 4분의 3만큼 먹기로 했잖아. 우리 2대 1로 이긴 애가. 그럼 지네는 먹을 확률은 4분의 1이겠지. 이해 가시죠? 네. 근데 이게- 발생 빈도가 동일하단 말이 약간 헷갈려서 그런데 뭐의 발생 빈도가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 이거 고민해야 돼. 너. 야, 이긴 확률이 0이잖아 여기서. 서우야 이거 네가 고민해야 된다 이거. 이런 거 물어보면 진도 늦어. 요거 있잖아 요거 0이지. 그치? 동그라미 아니었어요? 동그라미랑 얘랑 OX가 각각 2분의 1씩이잖아. 네. 그렇지? 네. 그 다음에 이제 질 때는 동그라미 X잖아. 네. 그러니까 2분의 1 쪼개니까 4분의 1씩 된 거지. 야 이거 네가 고민해야 돼. 이런 거 하면 너 진짜 루즈해지고 좀 미안해. 좀 수업이 좀 방해하면 안 돼요. 알았지? 이제 정확하게 해야 돼. 왜냐면 이제 몇 분 남지 않았는데 할 건 다 해야 되거든. 미안. 들어봅시다. 넘어가면 좀 어려운 얘기 있지만 이건 안 할래요. 이건 안 하고 79페이지 봅시다. 79페이지 보시면 보자. 79페이지에 제가 이걸 써놨어요. 여러분 헷갈릴까봐. 여기가 시행이라는 의미가 똑같이 필기하세요. 뒤에 여기 있는 내용을 내가 여기 있는 내용을 좀 두 개 있으니까 헷갈릴까봐 여기서 같이 하려고 이걸 필기해 놓으세요. 뭐냐면 시행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조건 그게 뭐야? 아까 얘기한 거죠. 같은 조건이라는 말이 이제 우리에서 발생 빈도가 동일하다는 그거잖아요. 그래서 발생 빈도가 동일한 거가 바로 같은 조건이야. 같은 조건에서 여러 번 반복할 수 있으며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 결정되는 실험이나 관찰을 시행이라고 그래. 근데 시행이란 말이 마음이 안 다가와. 뭐라고 하냐면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그런 걸 시행이라고 하면 되겠지. 느낌이 올 겁니다. 뭐 시행이라는 말이 뭔지 몰라. 그러면 그냥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진대. 그렇죠? 그러면 밑에 또 뭐 표본 공간 막 이러면서 막
부담스러워. 표본 공간이 뭐냐면 주사위의 표본 공간 뭐야? 1, 2, 3, 4, 5, 6, 6개잖아요. 그게 표본 공간, 표본 집합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다. 이거를 막 수학적으로 할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2번.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을 사건이라고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주사위에 눈을 던질 때 짝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는 2, 4, 6이잖아. 그러겠죠? 그런 걸 우리가 사건이라고 하는 거야. 표본 공간에서 부분 집합. 그렇죠? 그러니까 표본 공간에 그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똑같으니까 그냥 쓰면서 들으시면 돼요. 뭐 대단한 내용 없어요. 막 대단한 얘기라면 제가 그만 스탑하고 막 이렇게 떠들겠지만 아닙니다. 그냥 한글말이 잘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표본 공간에서 그런 사건이라는 게 뭐냐면 주사위를 던져. 그럼 뭐야? 1, 2, 3, 4, 5, 6 6번. 6개. 그게 그런 사건이야. 그 다음에 전 사건이 뭐야? 내 집합이 1, 2, 3, 4, 5, 6이라 있어. 그러면 뭘 넣어도 그 안에 들어가잖아. 그걸 전사건이라고 해. 반드시 일어나잖아, 전사건을.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나. 그걸 공사건 또는 공집합으로 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어려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뒤에 가면서 또 얘기하겠지만 뭐 표본 공간이었다. 제일 중요한 건 뭐야? 같은 조건이라는 걸 딱 있어야 돼. 같은 조건이라는 상황에서 전체 경우에서 해당되는 사건. 그게 이제 우리가 구하는 확률이거든요. 그 얘기를 좀 이렇게 막 학문적으로 얘기한 거야. 절대 해롭게만. 고마워요. 좋습니다. 천천히 필기하시고요. 읽으면서 그냥 뒤에 있는 걸 제가 붙인 거예요. 뒤에 여기 뭐 뒤 80페이지 가보면 거기 뭐 설명이 열려 있는데 그걸 그냥 제가 그냥 끌고 왔어. 왜냐면 거기 따로 하면 너무 헷갈릴 거여서 그래서 대단한 내용은 없다. 쌤, 예, 말씀하세요. 예. 근데 전 사건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사건이면요. 그러면 주사위 돌리는 거면은 그러면은 그 숫자가 6보다 낮으면은 그러면은 6 만약에 1, 2, 3, 4, 5 이렇게 나오면 6은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예, 1, 2, 3, 그거 4, 5 내용은 이렇게 좀 접근할 수 있어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건 좀 문제 풀면서 이해하면 돼. 지금 물어보지 마. 또 진도 늦은다. 그냥 어차피 이거는 네가 한글말을 지금 못 아는 건데 뒤에 가보면 예가 많아. 그러니까 그 보면서 이해하자고. 이것도 많이 길어지면 또 힘드니까. 미안해. 진짜 요 부분은 아무것도 아니야. 오케이. 그리고요. 필기 다 했나요? 좋습니다. 근데 필기 좀 늦으신 분은 제 생각에 미안하지만 동영상 나중에 보고 하든지 그렇게 하자. 왜냐면 이게 좀 스피드 있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잠시만요. 그리고 좀 이따 필기할 거 문제 풀 때 필기한 걸 떼어놓을게요. 그러면 괜찮겠다. 그럼 볼게요.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합사건이랑 곱사건이 있어요. 합사건은 우리가 예전에 합의 법칙 할 때랑 곱의 법칙이랑 그런 동일하다 보면 돼. 동시에다만 동그라미처럼 갖고요. 동시에 같이 일어나는 거를 우리가 곱사건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배반 사건은요. 우리가 뭐냐면 교집합이 없는 거, 그렇죠? 배반 사건 교집합이 없는 거 그 정도 아시면 되겠고, 뭐 대단한 내용 아닙니다. 배반 사건도.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분할 요 위에 5번. 5번은 너네가 좀 적었자. 여사건이라는 게 우리가 여사건에서 우리가 이제 대학 가면요. 우리가 파티션이라는 개념이 중요하거든요. 파티션이랑 1대1 대응, 그 다음에 무한대.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수학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랑 상관없이 여사건은 뭐야? A가 됐을 때 A가 아닌 사건을 A의 여집합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이게 이렇게 부등식의 영역이라는 단원이 없어졌거든요. 근데 그리고 이게 나중에 공부할 때 되게 중요해요. 뭐냐면 이 파티션이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뭐 수업이랑은 전혀 상관없지만 그래도 여러분 좀 약간 좀 이게 배경지식이 좀 있어야 되니까 이 파티션, 한국말로는 분할이고 영어로는 파티션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 교집합이 없어야 돼. 그리고 합집합은 전체 집합이야. 그 얘기가 뭐냐면 요거 S 한번 보세요. 이 S라는 집합이 A 집합과 A 여집합이 있어요. 근데 두 개가 교집합은 없어. 그런데 다 더하면 전체가 돼. 그런 걸 우리가 파티션했다, 분할했다 얘기하는 거야.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학 가면 선생님이 약간 정수론을 전공했거든요. 정수론 그걸 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자연수가 있어.
자연수를 3으로 나눴다? 3으로 나누면 이게 내신에서 많이 나옵니다. 내신에서 이런 거를 알고 있으면 빨리 되거든. 그러면 3으로 나눌 때 이거가 어떻게 되냐면 나머지가 1인 애들이 있어. 그리고 나머지가 2인 애들이 있고요. 또 나머지가 0인 애들이 있어. 그러면 자연수가 다시 한번 나머지가 0이고 0, 1, 2 이렇게 되니까 헷갈린데 잠깐 나머지가 0 하자. 0, 1, 2 할게 이렇게 0, 1, 2 하면 여기 나머지가 0 0은 자연수가 아니죠. 얘는 필요 없고 1, 2, 3, 4, 5, 6, 7, 8 그 다음에 9, 10, 11 이렇게 쭉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전체 자연수를 나머지가 0인 애들, 나머지가 1인 애들, 나머지가 2인 애들로 파티션 했습니다. 그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 더하면은 우리가 뭐예요? 다 더하면 우리가 전체 집합이 되지, 자연수가 되지만 각각은 우리가 뭐예요? 교집합이 없죠? 이런 걸 파티션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이거 한 사람들 모든가 이런 거 했었잖아요. 이런 거 합동식 할 때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요거의 출발점이 이 분할이다. 이거 좀 써놓으면 좀 피가 되고 살이 되지 않을까. 왜냐면 우리가 내신 볼 때 어려운 문제에서 은근히 나오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거 한번 살짝 적어 놓으시고요. 이거 재밌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이 수학을 크게 공부할 때 뭐 규칙성을 찾는 거, 규칙성을 찾고 일관된 값을 찾는 게 수학 공부의 목적인데 이 수학자들이 좋아하는 건 뭐냐면 인피니티, 무한대 너무 중요하고 요 파티션, 그 다음에 1대1 대응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이 뭐 1대1 대응 왜 중요하냐면 무한대를 증명할 때 이거 어떻게 다 증명해? 그러면 이거를 함수의 개념을 해서 1대1 대응을 시켜서 이거 증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